2055년 봄,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엑셀 형태로 강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이하게도 현실에서 대면으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다. 강의 중 맨하튼에 흐르는 강물을 감상하고 얼마 전 새롭게 바뀐 전자책을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천공에서 둘러보고 나서 티타늄으로 재건축된 에펠탑 상공에서 엑셀로 강의할 예정이었는데 대면 강의라니. 순간이동을 이용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여 오랜만에 에어카를 타고 어느 대학교 정문에 도착하였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만큼 현실에 가까워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의도적으로 포기해 본 적이 없기에 이번 강의 요청은 흥미롭다. 저기 보이는 것이 글로벌 뉴스에도 나온 바로 그 타워인 듯하다. 전면이 유리와 같은 투명한 신소재로 건축된 에어카 타워는 주차한 차에 맞추어 필요한 에너지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계산해 물리적 연결 없이 바로 공급한다. 내부에 있는 휴대용 기기까지도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한다. 이때 보안 시스템도 함께 작동하여 차에 마치 갑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다는 홍보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하늘길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예약이 허가된다면 그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직접 에어카를 차주에게 전달해주기도 한다니 이번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신분 검증 절차를 거치고 방문 코드를 받아 강사 전용 공간에 주차를 잘 마치었다. 나오면서 내부 중앙 로비에서 위로 올려다보니 측면의 오각형이 엇갈리며 층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중앙홀은 하늘까지 뚫려 있어 엄숙한 느낌이 들어 마치 박물관에 있는 듯하다. 로마의 건축 판테온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천장에 있는 둥근 구멍을 판테온에서는 오쿨루스라 부르고 라틴어로 눈을 뜻한다. 판테온과 다른 점으로는 에어카 타워는 아치 대신 각이 있다는 점이다. 그 각들은 차이를 두고 올려지는 층을 만들고 있어서 하늘의 시점으로 내려다본다면 각지고 튀어나온 부분 없이 미세한 각이 촘촘히 연결된 원형으로 보일 것이다. 건물의 중앙에서 천장까지 비워두고 천장의 한 곳은 크고 둥글게 뚫어둠으로써 하늘이 보이는 이 건물은 건물 자체의 구멍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오존층 파괴에 대한 걱정은 없다. 보호 시스템은 교정 전체에서 대륙권 10km에 달한 곳까지 가동되고 있으니 대륙권 임대 계약까지 한 곳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건축물의 시스템 설계가 제한 없이 자유롭다. 만약 대륙권 구입까지 했다면 에어카가 다닐 수 있는 하늘의 도로까지 소유권이 생기게 되니 공간에 대한 소유 경쟁은 더 치열해져만 가고 있다. 이 대학교의 교정은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한다. 저기 벽면 옆에 햇불 간판이 보이는 본관과 도서관보다 더 위에 위치해 있는 연구동까지 걸어가는 길은 언덕같이 가파르지만 걸어가면서 연못에 물고기도 보고 보름달 모양의 노천극장도 있어 산책하듯 여유롭게 걸어갔다. 얼마만인가 이렇게 길을 걷는다는 것이. 15분 정도를 걸어 도착한 연구동 로비에 오늘 강의 알림판이 떠 있다. 이동 스테이지까지 안내해주는 로봇 강아지를 보고 맞게 잘 찾아왔다 싶었다. 왠지 오늘 강의가 잘 진행될 것 같다. 마침내 도착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 벽면에 온통 투명한 통창이다. 그 창 위로 햇살을 머금은 물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다. 인공폭포와 3m의 폭으로 맨 뒤까지 이어진 나무 정원은 인간의 손으로 조성된 자연이지만 꽤 자연스럽고 조화롭다. 그 앞에 청중들이 앉는 좌석들은 그 어느 하나 방해 없는 독립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배치에 신경 써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다. 강연자와 청중, 교수와 학생의 자리 사이에 홀로그램 칠판이 공중부양되어 있다. 강의 준비를 마친 후 들어오는 청중들 한 명 한 명과 눈 인사를 나누었다. 강의 1초 전 나는 중앙으로 걸어가 섰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교정이 멋진 대학교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 한국대학교는 여러 학과가 있고
특히 복학생 분들과 신입생 분들도 함께 제 강의를 수강 신청하셨는데요. 열렬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강의명은 사회적 상상력이고 창의적 인재를 위한 통찰력 함양 프로젝트로서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사회적 상상력을 정의하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합니다.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강의는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현재 저희 미션을 가지고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의 대표로서 사회적 상상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핵심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미션의 실현이고, 이 실현을 위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힘은 그 본질을 깨뜨려보는 능력, 즉 이것은 통찰력이며 이 통찰력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과 지속 가능성은 사람에게 있고, 그 고유의 특질을 꺼내어 소셜 미션을 실천하도록 통찰력을 함양하는 강의를 기획하고 주체적 참여의 플랫폼을 여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강의를 위하여 그 교수법에 있어서 동시대적인 것을 적용하는 것, 마치 소셜 미션은 불변하나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될 수 있듯 예술가의 철학은 동일하나 예술 표현의 도구는 컨템포러리한 동시대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교수법의 한 예로 음악 교수법은 학습자에게 직접 들려주고 직접 연주해주고 함께 연주하는 듀엣을 하고 여럿이 하모니를 이루어 앙상블을 합니다. 제 전공을 기반한 음악 교수법을 활용한 사회적 상상력 강의에서는 상상력의 방법과 적용, 실천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자신의 정체성을 꺼내는 것이 강의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대체할 수 없는 무엇으로부터, 즉 산업혁명을 달려온 우리에게 AI,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강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과 같이 대학교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이 너무나 풋풋하고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대학 시절뿐 아니라 저의 어린 시절에도 심금을 울리며 감명받은 곡이 있는데요. 자, 그럼 그 시절 저의 노래를 함께 감상하며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이 곡을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는 1940년 당시 20세기 대중문화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이 곡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사 중 공연의 끝이 다가왔을 때 내 친구여,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나는 꽉 찬 인생을 살아왔고 난 모든 고속도로를 전부 다녀봤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my way,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야. 후회 몇 개 있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my way,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 모두가 공연에 혹은 인생의 끝 즈음에서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길 위에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여지는 것은 글자를 조합하여 낱말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의 베스트셀러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안경 쓰신 분, 생각하신 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후드티를 입고 계시는 분.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세 번째 단발머리이신 분. 네, 정답입니다. 로봇을 통해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창의적이신 분들이 계셔서 정답을 모두 맞추셨습니다. 발견한 단어, 핵심 키워드는 사회적 상상력, 소셜 미션, 사회적 목적,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지금 이곳에 사회적 상상력을 위한 유명한 인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과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강의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께 오히려 더욱 실체가 있는 안정성 위에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모시고 와야 했던 분입니다. 곧 스탠퍼드 대학에서 있을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시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홀로그램을 통해 아인슈타인과 인사 나누십시오. 앞에 코드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도 좋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상상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언어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철학의 영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상력의 뜻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힘입니다. 예문은 상상력을 발휘하다이고 여러분은 일상에서 한 번쯤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철학에서는 칸트의 인식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용어로 구상력이라고 번역되며 예술에 있어서 상상력은 감성에 속하지만 자발성의 작용, 감성을 선천적으로 규정하는 능력으로 감성의 매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혼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인 작품을 떠올리신다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단어에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러한 자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사회적 상상력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공공의, 공익이라는 의미를 갖고 이것을 영어로는 소셜이라 부릅니다. 제가 집중하여 본 것은 상상력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단어와 사회적이라는 공익의 단어, 즉 상반되는 이 두 단어가 만났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갖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현되었을 때 그 확장성이 어느 정도일지 이 신선하고 혁신적인 파동이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선한 영향력으로 발현되어 바로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다. 그 상상.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상상을 어디서 하시나요?